지금 이렇게 나와 사이가 틀어지면 앞으로 영원히 대화를 못할까 분기점이 왔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. 워킹맘으로 육아를 해보고 느낀 것이 있으신가요? 워킹맘으로 살면서,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다 할 거예요, 무조건. 아이를 낳아가지고 제가 얻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. 뭐 아이를 키운 보람이 있다 이거 떠나서 제가 인간이 됐어요.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일을 할 때 일을 좀 못하거나 게으름 피운 사람을 보면 일을 못했거든요. 아니 왜 월급 받고 열심히 일하지 않지? 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?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.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. 이해가 안 가는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지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맥락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저렇게 나오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오히려 일할 때 컨설팅 할 때 큰 도움이 됐어요. 사람 만날 때도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만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. 공감은 안 가더라도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고 책을 읽을 때도 옛날에는 그냥 책을 읽었으면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저자의 의도부터 파악을 하고 그렇게 제가 바뀌었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되게 힘들어요. 정말 힘들어요. 힘든데 더 큰 문제는 힘들다고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요. 남편한테 말해도 싸움만 날 거고 너만 힘드냐 이런 반응일 거고 심지어 같은 워킹맘끼리도 공감은 가는데 워킹맘끼리도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저기는 칼퇴가 하는 워킹맘이야. 나는 저렇게만 됐으면 좋겠다. 뭐 그러면서 괜히 이제 찌릿 이렇게 쳐다보는. 그래서 혼자 다 삭히고 살아야 되는데 일단 워킹맘으로서 살아온 삶을 보면 그 덕분에 되게 강해졌거든요. 뭘 해도 자신감도 생기고. 그래도 이제 아이만 딱 바라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, 시간 부족. 뭘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. 장점은 시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써요. 제 하루를 보면 되게 바빠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저는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새벽 5시에 기상한 거는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. 그래서 언제 보니까 뭐 미라클 모닝이다 이러는데 이거를 꼭 저렇게 미라클 모닝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? 원래 하면 안 돼?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5시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일하고 사이사이에 또 짬짬이 뭔가 껴넣고 퇴근하면서 뭐 찾아보고 그다음에 짧은 시간에 아이한테 집중하고 이게 하면 할수록 늘더라고요. 늘다 보니까 새로운 걸 또 제가 배우는데도 되게 빨라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보통 직장 엄마들이 아이에게 죄책감을 가져요. 그러면 죄책감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안 가질 수는 없어요. 가지게 되고 근데 그 죄책감 덕분인지 때문인지 또 아이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잘해주는 게 물질적으로 잘해주는 거 말고 이제 직장맘이니까 보상 심리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거 말고 대화를 조금 더 나누고 집중을 해주면 그게 더 도움이 되고요.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한 4학년 무렵 되니까 일하는 엄마를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. 그게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4학년 때 아마 그때가 참관 수업이 있었을 때였는데 참관 수업을 하러 딱 가니까 이상하게 아이들이 이게 일하는 엄마를 저절로 알아보더라고요. 겉모습은 다 비슷한데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나 봐요. 그러면서 이제 은연중에 엄마가 아이에게 사회에서 느낀 것들을 알려주고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든 전달이 되나 봐요. 그래서 그게 아이에게도 점점 쌓여서 내재화가 되는 걸 보고 아 이게 나쁘지는 않구나. 그리고 좀 큰 그림을 볼 수도 있게 된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오늘 얘가 뭔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이 아이 미래가 사무실에 가면은 있거든요. 저분들 얘가 커서 이런 분들 중에 한 명이 될 거잖아요. 오늘 이거 못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. 그런 것들 보면 크게 나쁘진 않고요. 양보다 질에 치중하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교육이 꼭 수학, 영어, 국어만 교육이 아니고 인생 교육도 교육이거든요. 그 아이는 엄마 보고 저렇게 사는 삶이 있네 하고 본인도 진지하게 살아요. 돈 주고도 못 받는 교육이잖아요. 저는 일하는 엄마도 괜찮다고 봅니다.
오히려 권장하고 싶고요. 10년은 좀 힘들어요. 태어나고 10년은. 근데 10년 정도 지나면 엄마도 근력이 생겨요. 엄마 근력 생기고 일할 때 근력 생기고 아이 키우는 근력도 생기니까 충분히 이후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안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. 아이 사춘기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? 참 제가 사춘기 하면은 억울한 게요. 제가 사춘기가 없었거든요. 남편도 없었어요. 근데 얘는 사춘기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너 딸로 태어나서 복수한다라고 했어요. 얘는 사춘기를 어떻게 맞이했냐면 이제 중학생 때 제주도로 국제학교로 보내고 엄마랑 이제 떨어져 살기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 사춘기가 좀 심하게 왔어요. 이게 공부는 하라는 진짜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너무 늦게까지 하니까 아침에 늦잠을 자고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고 수업 시간에 졸리우니까 꾸벅꾸벅 자고 그 지적도 받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길래 처음에는 이 아이가 왜 이러지 하다가 나중에 통화를 하게 되면 또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. 그 시간에도 운동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강도가 약했는데 점점 잔소리가 심해지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되니까 딱 쳐다보면 서로 웃지도 않고 인상부터 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결심한 게 이게 말로 한다고 해서 돌아올 거면 진작 돌아왔을 거고 이게 사춘기인지 반항인지 정말 공부가 싫은지 운동이 좋은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 사이가 틀어지면 앞으로 영원히 대화를 못할 그 분기점이 왔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. 주변에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 죄다 중학교, 고등학교 지나면서 아이가 뭉거러 잠그고 말을 안 해.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도 엄마랑 공통 관심사가 없으니까 대화 나눌 것도 없고 다 크고 나면 더더욱이나 할 말이 없잖아요. 그래서 안 되겠다. 그러면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? 대학을 포기하면 되지. 그때 대학을 포기를 했어요. 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잔소리는 오늘부로 안 한다. 정말 그때 이후로 잔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뭘 했냐면 아이를 관찰을 했어요. 그래서 운동을 하길래 처음에는 왜 저렇게 운동을 해 하고 봤더니 아이가 이제 변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. 정말 운동을 못해도 그렇게 못할 수 없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어깨도 떡 벌어져 있고 운동 수행 능력도 올라갔고 운동한 과정을 보니까 그 노력이 눈물겨운 거예요. 매일같이 너무너무 열심히 기초부터 공부해가면서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정말 제가 또 다른 걸 배운 게 저는 그전까지는 재능이 없으면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는 공부머리가 없나 봐요. 공부를 시키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운동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운동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걸 보니까 그렇다고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평균까지 올라오는 거예요. 이게 하면 되는구나. 근데 못하니까 저도 그랬지만 못하니까 안 했던 거고 안 하니까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야.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변화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운동을 하게 된 걸 보고 평생 제가 운동을 안 하고 살아왔는데 나도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이 운동을 했어요. 기본 바탕이 저는 운동을 못하는 사람 있으니까 아무 기대 없이 또 꾸준히 조금만 이렇게 하게 돼도 너무 제가 기특하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정도는 남들 다 하는 수준이니까 그냥 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만족해 이러면서 꾸준히 했더니 어느 날 이제 바디 프로필도 찍고 달리기도 1km, 2km라든지 10km를 그냥 쭉 달리게 됐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마라톤까지 10km 마라톤까지 나가게 됐어요. 제가 태어나서 운동을 가장 잘하는 순간이 지금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자신감이 붙었어요. 그러니까 자신감이 제가 그렇게 잘했던 거에서는 자신감이 붙은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나 보다였으면 너무너무 못했던 거를 이렇게 이 정도 궤도까지 올리니까 정말 못했던 걸 잘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나는 내가 가장 못했던 것도 이렇게 해낸 사람이니까 잘하는 거는 무조건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. 이게 진짜 자신감이구나를 깨닫고 아이가 나중에 입시 공부할 때 지치고 힘들 때 격려를 해줄 때 이때 경험을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. 너는 엄마를 바꿀 사람이야.
엄마는 죽을 때까지 운동 안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인데 네가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엄마가 바뀌었고 너 자체만 해도 너무 훌륭했다고 그렇게 못했던 운동을 지금 수준으로 올린 거 보면 지금 너는 공부 잘하지 않냐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때마다 아이가 맞지 라고 좋아하더라고요. 그게 큰 힘이 됐어요.